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31명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밝혀져 지정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오미크론보다 확산률은 더 높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경우 중증 또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 통제 및 치료 활동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고 호텔관광부 묘미나웅 부국장은 미얀마 최초로 가상현실 투어 전시실과 관광안내소 3곳을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아웅우 공항 관광안내소는 항공편으로 바간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해 개소를 하고 난도 박물관 인근의 바간 IT 훈련원과 바간 신도시 복합단지에 있는 다른 2곳은 차량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해 개소를 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바간 IT 훈련원 내에 설치된 가상현실 투어 전시실은 바간을 포함한 미얀마 전역 투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달레이 지역에도 추가로 가상현실 투어 전시실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 겸 아세안 미얀마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하였습니다. 전임 특사였던 에리완 유소프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만남을 거부당한 이후 계속 직책을 유지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이제 새로운 특사로 교체를 하고 3일간 미얀마 방문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알려져 있진 않지만 아세안 사무총장과 아세안 인도적지원조정센터 전무이사, 캄보디아 고위관료,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번 방문을 통해 폭력 종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측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앞으로 양측 당사자들이 정치적 협의 및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사 대표단은 미나웅을라잉 위원장 및 고위 관료들과의 만남 이후 전 영부인 수수린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NLD 행정부 회장도 역임했던 틴조의 아내이면서 NLD 공동 설립자인 우린의 딸이기도 합니다. 2020년 선거에서는 양곤 지역 동고와 타운십에서 재선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 만남이 사실이라면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비교적 온건파인 그녀를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11월에도 일본 요헤이 사사카와 특사와도 만남을 가진 바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예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녀는 NLD 고위 지도자가 아니며 현재 정치적 위기를 해결한 주요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얀마 대학 수능 평가는 학생 20만 명을 포함하여 총 30만 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미얀마 대학 수능 평가 응시생이 100만 명에 가까웠지만 시민불복종운동에 많은 교육진들이 합류하고 국가관리위원회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보이콧을 하면서 2022년 응시생은 급감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률 감소로 학교를 재개하였지만 학교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출석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국립학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전 지역에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도 여전히 휴교 중입니다. 2022년 대학 수능 평가는 사가잉 지역 16,000명, 만달레이 지역과 양곤 지역에서 각각 37,000명 이상, 에야와디 지역에서 4만 명이 응시하였다고 합니다. 교전 지역인 거야주에서는 응시생이 780명으로 미얀마 전역에서 가장 낮은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대학 수능 평가는 사가잉 지역, 만달레이 지역, 양곤 지역에서 각각 13만 명 이상 응시를 하였으며 에야와디 지역에서는 약 10만 명, 거야주는 8천 명이 응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이런 응시생 급감을 만회하기 위해 의과대학교와 공과대학교에 대한 입학 전형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양곤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 부교수는 국가관리위원회가 대학 수능평가 강행과 각종 교육 시스템 개정을 통해 정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대학 입학 인터뷰 시 사전 질문 사항을 보면 국가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미야와디 TV 시청의 이점에 대해서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부 교수는 시민불복종운동 합류한 교육진들과 학교 출석 거부 학생들은 이번 대학 수능 평가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오후 미얀마 남서부 지역 해안과 삼각주 지역으로 사이클론 아사니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얀마 기상청은 주황경보에서 빨간경보로 격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오전 7시 기상청은 에야와디 지역 하잉지쿤 섬으로 접근하면서 시속 4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를 예보하였습니다. 에야와디 지역 자선활동가는 최소 270개의 구조단체들이 사이클론 피해에 대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 전역을 강타하였을 때 사망자가 8만 명이 발생했었던 나비타 타운십에서는 NGO에서 주민들 대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모습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에야와디지 지역 비아폰 타운십과 데다에 타운십, 라카인주 딴드웨 타운십 농촌 지역 주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아폰 타운십에서는 이전부터 사이클론 대피 훈련을 한 바 있고 마을에는 최소 43개의 대피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닌따리 지역 메익 타운십 외군 마을에서는 선박장에서 거세지는 파도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에야와디 지역에서 9학년 10학년 기말고사를 중단하고 3월 말에 예정된 11학년 기말고사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관광부는 사웅따 해변과 응대사웅 해변에 있는 호텔들도 지난 3월 21일부터 일시 폐쇄를 하고 지역 당국에서는 어부들에게 어획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나카인주 항공편은 3월 22일부터 일시 중단되고 해상운송편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단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양곤 지역 밍글라따운구 타운십 행정관리사무소는 미얀마 헌법 144조에 의거하여 야간 통행 금지 시간 단축 공지를 하였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밍글라따운구 타운십 내에서 지역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어 도로에서 차량 행렬 및 공공장소 집회 금지, 타운십 내에 5명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오후 10시부터 이길 오전 4시까지였던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0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시간 단축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공문은 2022년 2월 8일에 발표한 공문을 대체하게 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야간 통행 금지 시간 단축 조치는 양곤 코코섬을 제외한 양곤 전역에 적용이 되며 네피도 레웨 타운십에서도 같은 발표가 되었으며 만달레이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9일 푸드판다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16일 오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배달원의 수당이 삭감된 점에 대해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수당이 산정이 되도록 복구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원들은 배달거리 1km당 550잣에서 750잣으로 수당을 받고 있지만 약 30분 동안 수당이 200잣으로 반영이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즉시 복구 조치를 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배달원들은 교대 근무 횟수와 배달거리,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 투명한 수당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30만 잣에서 최고 월 60만 잣까지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배달원의 수당이 하향 조정이 되었으며 이에 대해 푸드판다는 배달원의 수당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아 보조금과 같은 항목으로 수당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가 미얀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4월 17일부터 국제선 공항에 대한 여객기 운항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일부 관광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 증가는 나중의 문제이며 우선 미얀마 관광업이 재개되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하고 외국인 여행객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검역 정책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기 관광객들에게 7일 격리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미얀마 관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다른 국가의 공항들과 같이
입국 시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검역 정책에 대한 부분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하도록 완화한다면 미얀마 관광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해서 2년가량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국방부와 관련이 있는 짜까바그룹 킨슈 회장과 그의 아들 제이티아가 양곤 인쇄인 교도소에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양곤바한 타운십에 있는 13에이커 임대 부지에 대한 임대료의 60%를 체납하였다고 합니다. 2014년 국방부와 해당 부지에 대해 4천만 달러의 프리미엄 비용과 임대료 12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8차례 경고장을 보냈으나 프리미엄 비용 할부금 중 2차분인 약 1,600달러만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장관저 건물과 영빈관 건물을 무허가로 철거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중국 부동산 개발사와 5억 달러 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철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곤 문화유산 신탁에서 1920년 이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물 2채를 양곤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고 철거한 건물들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킨쇠 측에서는 2000년 초와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여파로 대규모 보수 공사를 했던 이력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선 안 된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장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USDP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2015년 선거에서 재선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에선 국가관리위원회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사 이라와디는 2022년 3월 22일 국가관리위원회 측근인 킨슈와 아들이 구금되고 23일에는 아웅따누 양곤 지역 경제부 장관과 보떼이 양곤 시장이 체포가 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부 장관과 양곤 시장이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 클라소 전 양곤 주지사와 관련된 토지 임대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웅따누는 2020년 선거에서 양곤 지역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바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 이후 친군사 집회를 조직하며 5천자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소는 2015년 미얀마 선거에서 네피도 지역구 당선이 되었던 퇴역 장군 출신으로 정부 사업으로 할당된 양곤 지역 달라 타운십 15에이커 부지 임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혹에 대한 탄원서가 미나웅을라인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클라소도 가택 연금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4일 양곤 미디어 그룹과 인터뷰를 한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아웅따누와 보떼이는 조사를 위한 소환은 하였지만 체포는 아니었다고 일축하였습니다. 3월 23일 믿지만은 조시에 전 내무부 장관이 체포가 되어 어디에 구금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였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기사였습니다. 에야와디 타임즈에서도 예투 전 공보부 장관과 쉐만의 아들 토나잉만도 구금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나잉만의 아내는 체포된 제이까바 그룹 킨쉐 회장의 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투 전 공보부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 소문에 대해 일축하면서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그에 대한 가짜 뉴스는 두 번째이며 이후 에야와디 타임즈는 오보에 대한 사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부 쪼민툰 대변인은 조셰는 3월 27일 국군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토나잉만은 국내에 없다고 체포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